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오전 방송 조금 늦었네요. 자, 일단 6만 5천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어제 목표였는데 오늘 오전에 뚫어주네요. 그죠? 원래 어제는 이렇게 이제 반등 딱 여기까지 나와주면서 6만 4,800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V자 반등 성공. 이렇게 이제 목표를 했었는데 어제 실패하면서 살짝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자 반등 성공한 거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조금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8만 원까지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다시 재차 여기까지 6만 2천 원 선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역헤드앤 숄더냐 아니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추세 반전이냐 뭐 두 가지 방향성으로 보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 어제 또 늘어났던데 20만 주 350만 주까지 증가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한 10만 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공매도의 이 압박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이제 외웠어요. 0142. 아,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어제 보니까 3.68%. 거래량 자체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41만 주 어제. 그중에서 3.68% 비중이니까 또 그렇게 세다라고 할 수는 없는 비중이기는 한데 거래량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매매 비중은 사실상 높아진 건 맞죠. 50만 9천 주일 때 2.4% 비중이랑 42만 주에 3.68% 비중인 거니까 어제만 놓고 보면은 전일보다는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8만 주에 2.63%면은 뭐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는 42만 주 조금 안 되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중에 3.68%니까 오히려 이때보다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오늘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또 장 끝나고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주가만 잘 올라가면 되죠, 다시. 그죠? 일단 오늘 64,800원 위쪽에서 종가 마감하는 거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어제 졸주 구인 건수 발표가 됐었는데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젯밤에 다 공유해 드렸죠. 확인하신 분들은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일단 볼 건데 오전에 조금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졸주 구인 건수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빠졌죠. 그죠?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더 빠졌어요. 예상보다 안 좋았고 공장 수주 역시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뭐 급격하게 이렇게 침체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완만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 연준에서 강조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연착륙. 그러니까 완만한 둔화세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 증가세나 뭐 핵심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견조하지만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이 구인 건수 어찌됐건 지금 고용 쪽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어제 경기 지표 발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실업률 발표 또 이번 주에 있을 거니까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은 확인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소비는 견조하지만 고용과 제조업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혼조세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AI 인프라 투자, 기업의 핵심 설비 투자는 여전히 견조하고 AI 반도체 업종 중장기 성장 흐름은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한 줄 평이죠, 한 줄 평.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계속 일했어요. 내릴 건 내리고 오를 건 오르자.
그래서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고 채권 금리 빠지는 모습 이렇게 나와줬고 야간 선물 어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 굉장히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어제 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죠? 빅테크들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좋았어요 다. 그죠? 뭐 AMD 7%, 그리고 브로드컴 6%, 마이크론 7%, 샌디스크가 어딨나? 인텔도 어제 10%가 올랐고, 시스코 5%, 샌디스크가 뭐 조그맣게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요거 같은데, 예, 샌디스크 여기 있죠? 10.8%. 요렇게 이제 어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8월 5일 장 마감하고 나서,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그 샌디스크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사실 이제 낸드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샌디스크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기 때문에 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AMD 실적 발표랑 스페이스X 실적 발표 나왔죠. 데이터 센터 매출 107% 성장했고, 실적은 다 좋았어요. 실적은 이제 다 좋았던 부분인데, 역시 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게 사실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대치는 지들이 높여놓고, 실망하더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숫자로 다 찍히는 부분인데, 참 희한하다라는 거죠.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뭐 도저히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스페이스X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니 대놓고 AI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자꾸 재발사 로켓, 우주 항공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주가 완전히 박살 나 있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는 실적 역시도 전년도 대비 90% 성장을 했고 스타링크 가입자도 역시 전년도 대비 2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이제 상회했으나 이 AI 투자 확대, 순손실 이게 이제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우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X도 이제 이 스타쉽, 결국은 이제 재발사 로켓이죠. 그걸 좀 잘 해야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FMS 2026 지금 데이 1 이제 진행했고 파도 이제 기조 연설 진행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HBM 그리고 기업용 SSD 그리고 앞으로 CXL 이게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거고 과거에는 이제 GPU 성능 경쟁 그리고 AI가 학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추론 중심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병목 해결 중요하고요. 스토리지 성능 향상 당연히 중요하고 데이터 이동 효율 극대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AI 추론 시대가 이제 정말 본격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필요한 기술은 정해져 있어요. HBM, DRAM, ESSD 그리고 이제 6세대 요거 말씀드렸죠? 이제 고속 이동 통신의 규격 이런 부분들과 CXL 이제 차세대 메모리 벌써 그 삼성전자는 3.3인가 3.4였나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뭐 진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추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다. 이런 부분이고 엔터프라이즈 SSD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가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든지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전력이에요, 전력. 이 전력을 막대하게 생성을 한다고 해도 이 효율이 엉망이면 결국은 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니까요. 수익성 저하. 그리고 애초에 전력이 부족하면은 이 뭐 데이터 센터 돌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전력이 없으면은 이 반도체 생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한 부분, CXL, HBM. HBM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채널에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야, 삼성전자에서 또 이 HBM 앞에 또 Z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로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가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디스턴스? 갑자기 또 헷갈리는데 물어보면 되죠. 잠깐 물어볼게요. 디스턴스가 아마 거리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디스턴스
맞죠? 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 ZHBM이라고 하면은 제로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리가 제로라는 뜻인 거잖아요. 거리. 그죠? HBM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무슨 뜻인 건가 했더니 지금 기존의 HBM은 GPU 양옆에 HBM이 이렇게 이제 존재해서 이렇게 하나의 패키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동할 때 거리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뭐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거리가 있는 건데 이 거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GPU 위에다가 그냥 아예 HBM을 쌓아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이동 거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겠다. 야, 또 이 뭐 새로운 또 아키텍처의 등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 굉장히 뭐 뒤떨어져 있었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죠. 이 2013년도로 돌아가서 삼성전자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2024년도에 SK 하이닉스가 빵 하고 터트리니까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제 시작을 다시 한 건데 야, 뭐 역시 뭐 삼성은 삼성이에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차세대 아키텍처까지도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첫날 잘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역시나 뭐 파도 이 SSD 컨트롤러에 대한 경쟁력과 AI 데이터 센터, SSD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메모리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빠르다. 생산량 역시도 제가 이거 뭐 자세히 이미지를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띄워만 놓을게요. 생산량이 당연히 증가할 거다. 매년 20%씩은 증가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200%씩 증가할 거래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생산량이 늘어도 수요를 못 따라잡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괜찮더라고요. 미용기기 대표 기업인 또 뭐 APR 실적이 뭐 5개분기 최대 영업이익이고 SK 바이오팜도 좋더라고요. 바이오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들이 다 이렇게 좋은데 그냥 주가들이 박살이 났었으니까 짜증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봐야죠. 기사가 또 나왔으니까 참 오랜만에 기사 나온 것 같아요. 그죠? 7세대 승부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 흑자 전환 1년 만에 체급을 키운다. 그래서 이제 파도 2.0을 또 선포했다. 고객사 샘플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 위기를 딛고 정말 딛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실적 쇼크 2023년부터 24년 회복했고 25년 성장했고 26년 흑자 전환했고 네, 정말 희노애락 다 겪었어요, 진짜. 요렇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검찰에게 기소돼가지고 거래 정지까지 당했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래 재개되면서 흑자 전환하고 주가는 상승하면서 12만 9,200원이었죠? 1,100원 이상 이렇게까지 달성이 됐었습니다. 컨트롤러 비중 뭐 80% 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여기도 뭐 내용은 뭐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파도 2.0 비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특화 솔루션 개발 로드맵 해서 지속적 선도, 그리고 차세대 AI 요구에 맞는 새로운 낸드 기반 혁신, 낸드와 SSD 고객에 대한 최상위 지원 세 가지 목표. 하나의 컨트롤러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단일화되어 있는 제품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네, 끊임없이 다변화해야 되고, 이 성능에 대한 개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급이다라고 생각해요. 제품군 다양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역시 차세대 7세대 컨트롤러 당연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8년 고객사 샘플링을 목표로 개발을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또 방향성을 이야기한 거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이 뭐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죠. 이제는 뭐 6세대 이제 개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번 행사에서 6세대가 탑재된 실물 SSD를 처음 전시했고 현장 데모를 통해서 공식 스펙과 일치하는 측정 결과를 입증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입증한 거. 뭐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기대감. 측정 결과를 기대하겠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증. 그죠? 그래서 연속 읽기 초당 죄송합니다. 초당 28.5GB, 연속 쓰기 초당 20.0GB, 임의 읽기 이제 6900 KIOPS 성능 기준으로 기존 5세대 대비 2배 이상 향상, 올해 하반기 납품을 앞두고 있다. 이건 뭐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거죠. 아,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네. 자, 뭐 어찌됐건 뭐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냥 할까요? 23년 실적 쇼크를 딛고 회복했죠. 회복했고 성장했고 그리고 올해 다시 흑자 전환. 그죠? 이 스토리를 제가 그동안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내용이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이 6세대 납품 그리고 7세대 샘플링 사이에 2년 가까운 공백.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이 지속적인 이 수주 계속 이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한창 계속 이제 5세대 수주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제 6세대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면은 어찌됐건 그동안에 이제 채택됐던 것들도 이렇게 이제 또 교체 수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도 사실 뭐 공백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채택돼서 데이터 센터에 삽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성능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또 채택을 해야겠죠. 네, 교체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능을 또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수요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신규 수요 그리고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되면은 충분히 이 공백 기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 딱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는 뭐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 여전히 지금 뭐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추세가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사실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7만 지금 3천 원 구간이죠, 여기가. 예, 7만 3천 원 구간.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단기간 좀 꾸물꾸물 올라가 주면서 21선 지금 확실하게 좀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럼 요걸 조금 수정을 해놔야겠다. 66,800원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놓고 이렇게 볼게요. 아시겠죠? 요거 뚫어내고 다시 한번 73,000원 요 라인까지 반등 나와주는 걸로 일단은 단기 목표 이렇게 좀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영상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음, 자료를 다운 받아놨는데 열어놓질 않아가지고 이따 오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아시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미쳐있는 사람, 열정 높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이왕 들어와 계시면은 그냥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채널 잘못 들어가셔서 이상한 종목 받아서 여러분들 원금 작살나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고 아니,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받으시는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일까요? 당연히 도움되는 내용들이겠죠. 그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만들면서 뭐 저도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미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열정이 높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채널 꼭 입장을 하시고, 입장하셨으면은 그냥 계세요, 그냥. 뭐, 손해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손해되는 건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채널 후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려나갈 거니까 네, 오후 영상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승폭만 반납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요즘 뭐 무더위가 살벌하죠. 고열 환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